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야죠. 낮에 바빴네요. 그래도 치료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잠시 방이 쓰러져 있더라고. 쓰러져 있어서 어느 순간 낮잠을 자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뭐 침을 흘리고 자지는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하여튼 너무 피곤했는지 내 자신 스스로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피로 잘 풀기 바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맨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이게 별로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컨디션 회복하면은 다시 또 산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이 덥기 전에 해야죠. 갑자기 이상해요. 이상 고온 현상인가? 날이 왜 이렇게 더워지는지 모르겠어. 5월달인데. 하여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하고 저도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해야겠죠. 5월의 마지막 주 반도체 주가가 약간 부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진을 했고요. 이 코스피를 이끌어가던 이 양대 쌍두마차 삼성과 그리고 하이닉스인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어. 얘들이 발목을 잡았다.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가 날아갔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2600대가 아니고 거의 한 2800이나 900은 갔을 거예요.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저렇게 아주 지지부진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글로벌 그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또 점유율이 또 하락을 해버리네. 그게 또 확인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급락을 해버린 거죠. 26일 증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하이닉스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5,000원이나 빠지더라고. 4.6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10만 3천 원인 거예요. 웬 또 10만 3천 원이야. 이러다 또 10만 원 깨지는 거 아니냐고 다들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지난 24일에 보니까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연속 하락세로 장중에 또 10만 1,5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또 붕괴된다, 뭐 10만원짜 깨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하이닉스 주가가 10만원을 밑돈 곳은 지난해 10월 25일이죠. 98,3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야 10만원 깨지면 또 들어가야겠다, 그 고민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 10만 깨지면은 곧바로 줍줍 해야겠다, 줍줍. 뭐 그런 분들이 있게 있었습니다. 그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또 밀린 것은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이 뭐 후퇴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후퇴했기 때문이다. 전날 보니까 그 대만의 시장 조사 기관이가 있어요. 트렌드포스. 얘들이 보니까 올해 발표한 그 1분기 낸드 플래시 그 시장 현황에 보니까 하이닉스하고 그 자회사 솔리드아임 1분기 합산 낸드 플래시 매출액을 32억 2,500만 달러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한 32억 2,5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10.7%나 빠진 거야. 감소를 했어요. 시장 점유율도 또 웃겨요. 19.5에서 한 18%로 감소를 해. 1.5%포인트나 줄어가지고 결국 2위 자리를 일본의 키옥시아한테 뺏겼어. 키옥시아한테.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일본 애들한테 뺏겼단 말이야. 하이닉스가. 키옥시아한테 뺏겼다. 그리고 트렌드포스는 그 중국의 스마트폰 그 수요, 이게 부진이에요. 요즘 부진한 영향 때문에 그런지 그 모바일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그 하이닉스의 그 출하 실적이 부진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워낙 요즘 뭐 중국 락다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삼성도 그때 보니까 한 500원 정도 빠져서 65,900원까지 가는 거야. 이야, 이게 또 빠지는구나, 또. 응? 깜짝깜짝 놀랍니다. 응? 그 삼성 역시 이제 기관이 1,303억 정도, 외국인이 819억 정도를 순매도를 해요. 응? 그 삼성전자는 이날 또 24일에도 반도체 그 오더 컷이라니 뭐야, 이게? 응? 주문 취소라는 거죠. 오더 컷. 이게 주문 취소 우려가 제기되다 보니까 한 2% 정도 하락한 바가 있어요. 2.06% 24일에. 하여튼 뭐 썩 좋지 않아. 그래서
27일이죠. 이때 양사의 그 주식은 약간 숨고르기,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6월 초 주가에 대한 전망은 약간 어둡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약간 우려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도. 6월 달도 안 좋을 것 같다. 양사의 전망이 그 두려운 이유, 어두운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그 시장 수요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요, 지금. 글로벌 대장주 엔비디아의 약세가 이러한 목소리를 현재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엔비디아. 옛날엔 이제 갓비디였는데 지금 완전 뭐 참 박살나고 있죠. 갓비디아가. 하여튼 그 게임용 그 GPU를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는 엔비디아인데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이자 대표적인 기술주로 꼽히기도 해요. 그리고 반도체를 선호하는 그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성장주 투자 심리가 이제 약화됐어요. 악화됐고 연초 이후 벌써 43%나 빠졌더라.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죠. 여기에 또 엔비디아가 요번에 이번 주 1분기 호실적에도 시간의 거래인가 거기서 또 하락을 합니다. 지난 25일 호실적 기대감으로 전일 대비 한 5% 정도 올라서 169.75달러로 마감한 주가가 시간의 거래,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정규장 대비해서 9.36%나 빠지는 거야. 쭉 빠집니다. 그래서 153.85달러, 153.85달러. 이야, 이렇게 떨어지나 하면서 많이 빠집니다. 그 시간의 그 거래 종가로는 6.85% 정도 빠졌죠. 6.85 빠져가지고 158.1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한때 엔비디아가 360달러까지도 갔던 건데 엄청 빠졌죠. 하여튼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한 것은 그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에 기인을 한대요. 그 2분기의 그 가이던스 컨센이 한 85억 4천만 달러를 약간 밑돌아가지고 한 81억 달러 정도가 제시됐는가 봐.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근거로는 뭐 금리 인상 등 그런 비우호적인 그 매크로 환경이 제시가 됐어요. 하여튼 이 때문에 같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도 당분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무료가 높은 거예요. 니들도 엔비디아 꼴 날 거야 하면서 우려감이 크다는 거죠. 삼성과 SK는 이 같은 시장 우려를 적극적인 투자로 불식하겠다는 각오인데 삼성은 5년간 450조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바이오, IT 부분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고 있고 투자 금액 80%인 360조 원이 국내에 집중되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초대강국과 바이오 사업의 제2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AI, 6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삼성은 그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서 삼성의 미래 준비를 또 발표까지 해요. 잘하고 있어, 삼성.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한 그 330조보다 120조 원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수치고, 삼성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신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연평균 30% 이상 확대하는 거야. 30% 이상 확대를 하더라. 그 반도체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삼성은 그 선제적인 투자나 차별화된 기술로 이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를 하는데 2020년이죠. 기준을 했을 때 그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한 19% 정도, 제조업 설비 투자의 45%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반 기술인 그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그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30년간이죠. 그 선도회원 메모리 분야에서 5년간 약간 지속적으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초격차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를 위해서 이제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신소재, 뭐 신구조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요. 반도체 미세화에 유리한 그런 EUV죠. EUV의 그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구현에 꼭 필요한 그 팹립스, 이 시스템 그 반도체하고 센서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온디에 따르니까 2025년 그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4,773억 달러 정도 되고 메모리가 한 2,205억 달러 정도 대비했을 때 2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파운드리는 그 선단 공정 중심의 그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미래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하고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그 차세대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해가지고 그 3나노 이하 제품을 조기 양산할 계획이죠. 그 삼성도 관계자도 그래요. 그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세계 1위로 성장할 경우 삼성보다 큰 기업이 국내에 추가로 생기는 것과 약간 비슷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 삼성은 2030년 파운드리 사업을 세계 1위로 올려놓겠다는 그 목표야. 세계 1위 해야 돼요. 꼭 해야지만이 삼성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SK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도체하고 배터리, 바이오 등 그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247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26일 밝혔고 SK도 이들 세 가지 분야의 영어 앞 그 글자를 따가지고 BBC라고 하죠. BBC로 약칭합니다. BBC. 반도체는 배터리, 바이오, 그 칩. 그래서 BBC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를 키워나갈 인재 5만 명을 국내에서 채용할 계획을 하네요. 분야별로 보면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142조 원으로 가장 많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가지고 반도체 팹 증설과 뭐 특수가스, 웨이퍼 등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그 설비 증설 등이 반도체 분야 투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돈 엄청나게 폭탄 뿌리듯이 뿌릴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더 잘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비리비리 하면 안 됩니다. 앞에 6만 전자의 그 수량이 빠지긴 빠졌지만은 또 한 번 10만 전자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10만 전자 갑니다. 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다시 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